정말 설명이 있으니까 편해? 네. 훌륭하니까 편해? 네. 자, 배운 데까지 풀어오셨죠? 네. 지난 시간에 속도만 언급했고 속도 전까지만 풀어오신 거죠? 네. 개념성 수학에서 일단 모르는 문제가 있나요? 없어? 진짜? 근데 주요가 집이 코앞인데 왜 제일 늦게? 너희 집이 제일 가까울걸? 네. 자, 다들 개념성에서 모르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개념성 속도가 또 파트 다시 한 번만 설명한 다음에 문제 좀 풀고 나서 문제 일단 속풀이 할게요. 지금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극한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드렸었나요? 우리가 보통 수익선상에서 지금 하는 거는 1차 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수익선상에서 원점의 좌표가 있을 때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 그 x의 값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위치의 값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델타 x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쓴다면 델타라고 하는 건 시간 간격이 약간 좀 넓은 걸 얘기하거든. 범위가 좀 넓은 거. 시간 간격이 약간 일정 간격이 있고 그 위치의 차이값, 분자에 있는 위치의 차이값도 간격이 좀 넓은 걸 얘기하거든. 이거의 이름이 뭐라고? 이게 평균 속도라고? 약간 평균 변화율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 리미트를 달게 되면 뭐가 된다고? 네, 리미트를 달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순간 속도가 된다고요? 순간 변화율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네? 그 녀석을 dt분의 dx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런데 dt분의 d라고 하는 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표기한 방법이고 그럼 프라임과 똑같은 거죠? 시간 t로 미분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걸 우리는 속도라고 하고 정확한 개념은 순간 속도인데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서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결국 x'이라는 것 자체가 저기는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의 걸 미분했다는 얘기인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v의 값은 뭐예요? 평균 가속도겠죠? 이건 평균 가속도인데 여기다 리미트를 달게 되면 이건 순간 가속도인가요? 그 녀석의 값을 우리는 dt분의 dv라고 쓸 수 있고 그 녀석의 값을 순간 가속도인데 그냥 가속도라고만 칭합니다. 이거를 v'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근데 표기 중에 이 표기를 조금만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 지금 이거 미분하는 거니? 앞에다 dt분의 d를 달아주는 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분자는 d가 독이어서 분자의 값을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 근데 분모의 값은 dt가 독인데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 dt 전체 괄호치고 제곱하지 않고 이렇게 써도 dt 전체를 제곱했다고 인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위치 x의 값을 두 번 미분했다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이 녀석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속도. 이 녀석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 길이, 넓이, 대문자 부위, 부피. 이 녀석은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인가요? 이건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수학 2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수학 2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게 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일이 좀 해볼게.
이게 원인가요? 원이면 문자 xy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녀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은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얘기하고요. xy를 동시에 대입하면 숫자가 나오는 녀석의 값을 음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미분할 수 있잖아. 우리 도함수의 값이 누구예요? 근데 도함수의 값은 그냥 2x고 숫자를 미분하면 빵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문자로 양변을 미분한 거죠? 네, 지금 양변을 x로 미분했습니다. 좌변값은 라이프니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y라는 문자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 네, y라는 문자를 y로 미분하면 1입니다. y라는 문자로 y라는 문자를 y로 미분하면 1이지만 y라는 문자를 x로 미분했기 때문에 y라는 문자를 x로 미분했어요 라고 왼쪽에 쓴 거야 지금. 오른쪽은 x를 x로 미분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던 거고. 열린 거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양변을 셈이 x로 미분하려고 하거든? 양변을 x로 미분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x로 미분하게 되면 2x로 이렇게만 쓰고 끝나겠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y제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양변을 x로 미분한 중이기 때문에 y제곱은 y로 미분하면 2y인가요? 하지만 실은 y라는 문자를 방금 전에 x로 미분했어요 라고 해서 흔적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 오른쪽에 숫자는 x로 미분하게 되면 빵이겠죠? 이런 거 맞나요? 이런 미분을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수투 문제 중에 속도 파트, 이 속도와 거리 파트에 응용되는 문제들은 이런 미분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만 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4제곱 플러스 5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식을 양변을 미분해 볼 생각이거든? 양변을 x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미분하게 되면 2x라고 쓸 건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뒤에다 뭘 쓰겠다고요? dx분의 dy를 쓰겠다고요? 이 표현이 y를 x로 미분했다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건 뭐라고도 쓸 수 있죠? y'이라고도 쓸 수 있나요? 이게 음함수 미분법인데 문제 풀 때 좀 필요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조 자체는 이런 구조라고요. 위치의 값을 미분하면 지금 시간 t로 미분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속도라고요. 속도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가속도입니다. 속도의 값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속력인가요?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속력이라고 칭하는데 도를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음수인 양은 도를. 그런데 속력의 다른 표현은 속도의 크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속도한테 절대값 씌운 건 수투에서 나오진 않거든? 가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누구죠? 가속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겠죠? 근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수투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좀 신경 쓰는 건 방금 전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설명했던 녀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주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속도 파트는 문제가 쉬워가지고 유치해가지고 대부분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거든? 다만 이제 응용되는 문제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원점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최초의 위치는 원점에 출발하는데 수익선을 움직이는 P점의 위치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 그럼 출발할 때는 원점에 T의 값이 빵일 때 원점에 출발하는데 T의 값이 빵이 아닌 다른 순간에 원점을 통과할 때가 있나 봐. 빵이 아닌 다른 T에서 원점을 통과할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통과할 때 속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속도의 값이 정확히 4가 되는 순간에 P점의 위치의 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위치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위치가 0 되는 순간이 언제죠? 인수분해 해를 구하면 0하고 1하고 3인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는 t의 값이 3인 순간인가요? t가 3인 순간에 속도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속도 구했습니다. 미분만 되니까 이게 속도고요. 여기다 지금 3만 대입하면 되나요? 3 대입했더니 6인가?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은 6입니다. 두 번째 거는 가속도의 값이 4가 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가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가속도의 값이 4가 되는 순간이 t의 값이 몇일 때죠? t가 2가 되는 순간에 그때 P점의 위치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이 시간에 대입을 하는 얘기죠? 2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인가요? 생각 대충 계산했는데 맞아요?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는 변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다 맞추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파트를 되게 문제 수준은 되게 쉬운데 어떤 부분을 착각하냐면 마치 다음 함수의 미분법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그림상에서 fx의 그림인지 f'x의 그림인지를 착각하고서 풀었을 때 많이 틀리는 편이고요. 가장 많은 착각, 그림은 분명히 f'이라고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의 눈깔이 갑자기 이걸 fx로 인지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실수가 되게 빈번한 실수고요. 속도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의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 속도의 그래프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속도의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최초에 출발하는 건 원점에 출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속도의 그래프만 줬지 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준 거는 t의 값이 a에서 가속도의 값이 빵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값이 가속도인가요?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a인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네? a인 순간의 속도는 양수값입니다. 하지만 a인 순간의 가속도의 값은 무엇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겠네. 저걸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값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나요? a인 점에서 극점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빵인가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참입니다. 두 번째 건 b에서 가속도의 값이 양수인지 묻고 있습니다. b에서의 가속도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음수입니다. 0부터 c 사이에 있는 운동 방향은 몇 번 바꿨나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는 어떨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틀리거든?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 운동이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때 속도의 값 양수라고 얘기하고요. 턴해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도의 값 음수입니다. 다시 턴해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값은 양수입니다. 양이 되시나요? 그럼 속도의 값이 양에서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속도의 값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즉 양에서로 바뀔 때는 속도가 빵인 순간인 거고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도 속도의 값은 빵인 순간인가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빵이 되는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지만 이럴 수 있을 거잖아. 속도의 값이 계속 양수인 상태로 가다가 잠시 멈췄어. 그 다음 다시 양수인 방향으로 갔어. 속도의 값이 양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운동 방향 바꾼 거니? 잠시 멈추긴 했어. 속도가 빵이긴 해. 하지만 속도의 보호가 플러스였다가 플러스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속도의 보호가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었을 때나 속도의 보호가 음이었다 양으로 바꾸는 순간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가요?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속도의 값이 빵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닭입니다. 닭.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몇 번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0에는 등호가 없나요? 0부터 10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몇 번인가요? 출발을 할 때 0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속도가 빵 될 때가 이렇게 2번인가요? 그리고 속도의 값은 지금 x축 위에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고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나요? 0부터 C 사이에서는 2번 운동량을 바꾼 거죠? 만약에 이거는 속도의 그래프인가요?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속도의 그래프인가요? t에 따른 위치 x인가요? 속도의 그래프냐고요? 이건 위치의 그래프죠? 방금 전에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x축이 시간, y축이 x라면 지금 그린 거는 위치의 그래프죠? 이런 거 맞아요? 속도의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준 거랑 위치의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준 거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주혁이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좀 채워지고 있나 봐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다 챙겨드릴 수가 없어, 주혁아. 좀 설명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헷갈리면 지금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림을 그린 거는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C라고 해봅시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건 몇 번일까요? 0부터 C 사이에서 운동 방향 몇 번 바꿨나요? 어디가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일까요? 네. 여기가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이겠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냐 위치의 그래프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 무엇을 설명하는지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틀리지 않습니다. 다 눈이 미쳤을 때만 틀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속도하고 가속의 활용입니다.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을 지금 배우는 중인데 물론 수직선은 X축만 수직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Y축도 수직선인가요? 지면이 있다면 지면이 높이의 값이 빵인가요? 지면의 값을 높이의 값을 빵이라고 인지하고서 Y축 방향의 운동도 우리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물체가 지면에서 초속 39.2의 속도로 물체를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가지고 t초의 높이의 값이 요거라고 합니다. 그럼 t초의 높이의 값 자체가 위치인 거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런 물체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수직선상에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Y축상에서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2초의 물체 속도하고 가속도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분한 게 속도인 거죠? 근데 숫자를 대입을 못하겠다. 가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8인가? 그럼 2를 갖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속도의 값은 2 대입한 게 누구예요? 19.6인가? 그 다음에 2 대입한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9.8이 2 대입한 값인가요? 된 거 맞죠? 19.6 마이너스 9.8입니다.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Y축상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속도의 값이 0이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도의 값이 빵 되는 시간이 누구죠? 4인가요? 그럼 시간이 4인 순간에 최고 높이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4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4 대입하면 16배 한다면 여기서 빼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 대입한 함수값으로 높이의 값을 구하세요.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쌤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 4초라고 했나요? 출발할 때는 원점에 출발할 때 시간은 빵이었습니다. 물체가 던져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오로지 이 물체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력과 속도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때 소요되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정확히 8초 후에 떨어지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속도의 값이 빵 되는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이 빵 되는 거 사였잖아. 땅에 떨어지는 녀석의 값은 요게 빵일 때 땅에 떨어지나요?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은 4.9로 약분해주면 누구지? 4.9한테 8배 게 이건가? 그럼 8t-t제곱이니까 근이 8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8을 갖다 대입했을 때 속도의 값이 필요한 거죠? 8 대입했습니다. 8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39점인가? 그것도 이런 게 또 현상이 발생하네. 던질 때 속도의 값이 몇이었대? 던질 때 속도의 값이 39.2였으면 땅에 바로 떨어지는 바로 그 선의 속도의 값은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인가? 계산이 필요 없는 파트는 이거 두 가지네. 올라갈 때 소요된 시간과 떨어지는 데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던질 때 속도의 값이랑 떨어질 때 속도의 값은 부호만 만듭니다. 그러면 대입하지 않고도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변화율 문제로 가겠습니다. 변화율은 아까 내용 정리는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이건 시험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든?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보통 접선의 방식과의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인 시험범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선의 방식 끝났고 그 다음 거 오잖아?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시험들을 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정답률은 떨어집니다. 쉬운 문제인데 왜 못 맞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애들은 너무 많이 틀려서 옵니다. 불쌍한 아이. 주혁이 아니야? 주혁이? 너 아니야? 1.6? 아닌가? 주혁이 170은 넘어요? 아, 그래요? 신발 신었을 때 너무 신는 정도. 아, 신을 좀 더 넘어요? 170? 불쌍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여기 있고요. 4m라고 합니다. 여기가 몇 대 몇인 줄 아니? 0.4로 나누겠습니다. 0.4로 나누기 했더니 10대 3가 5대 2? 비율은 5대 2입니다. 저기가 5대 2면 여기도 5대 2인가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야? 여기는 3대 2인가요? 사람이 초속 3으로 걸어가? 그럼 t초의 사람은 얼마만큼 걸어갔을까요? t초에 30만큼 걸어갔을까? 그럼 빛이 이렇게 비추면 대가리 끝에 그림자는 여기 있겠네요? 그럼 여기 이름 몇이에요? 네, 3대 2였으니까 여기 AT죠?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길이 5대 2. 5대 2가 되기 위해서 밑변 길이가 3대 2. 저걸 초당 3씩 움직이니까 3t,t라고 잡는 것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질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의 값을 물어봤거든?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의 값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여기서부터 걸어오기 시작했나요? 그림자의 여기서 했을 때는 여기에서 했을 때는 그림자 앞끝이 여기인 거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처음 출발할 때는 그림자 앞끝이 어디 있어? 발바닥에 있나요? 그럼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동의하시나요? 그럼 L1이라는 녀석의 정체는 OT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그림자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그림자의 길이의 값은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인가요? 최초에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의 길이는 빵이거든. 그런데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그림자의 길이의 값은 ET가 그림자의 길이인 거니? 이러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값이 궁금한 거죠? 속도는 변화율입니다. 속도하고 변화율은 같은 표현입니다. 단지 이 녀석의 값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면 그게 속도인 거고요. 이 녀석도 시간으로 미분만 해주면 그게 변화율입니다. 첫 번째 거의 답이 5, 두 번째 거의 답이 2입니다. 몇 대 몇인지만 알면은 밑에 움직이는 길이에 대해서 비율만 가지고 조정하고 문제가 언급하는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여진 길이와 그림자의 길이가 뭔지만 안다면 미분만 하면 답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방학 때 주혁이가 다음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질문했던 것 같은데? 너한테 지금 쉽게 느껴지는 거 맞아요, 주혁아? 아, 쉽게 안 느껴져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더 불쌍한 아이. 아이씨, 이런 거 비하면 인성 나오는데? 1.5면 진짜 더 불쌍한 거야, 남자애라면? 수희, 너 남자애가 키가 1.5인데 잘생겼어. 나중에 결혼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아, 너는 인성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은 거군요. 자, 선생님, 우리 딸이 키 1.5짜리 남자친구 되려면 결혼 안 시킬 것 같아요. 자, 1.5인 남자애야 불쌍해 어떡하냐, 쟤는. 크지 않을까요? 아직은 저학년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1.5는 되는 것 같아. 146인가 되던데. 아니다, 146 훨씬 넘었지 지금. 150 몇 되는 것 같다. 거의 160인가 156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딸이 키가 좀 클 것 같아. 지웅이 너 키가 몇이냐 지금? 87. 축복받았네. 지웅이 너도 크잖아. 뭐 아예? 82? 자, 키가 1.5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3입니다. 길이의 비는 지금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도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대1인가요?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인가요? 분당이라고 되어 있다? 단위는 속도의 값도 단위를 분당으로 얘기하는 모양이지? 그럼 1분에 얼만큼 가는 거야? 1분에 90만큼 가니까 t분 후에 얼만큼 가는 거야? 여기 길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게 뭔지만 똑바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의 값이니까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만 알면 돼요? 자, 그럼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는 지금 몇이야? 네,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길이의 값은 180t네요? 그럼 답은 180이잖아, 미분하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물어봤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90t인가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가 변화한 변화율 값은 미분하면 되니까 90이 답인가요? 이렇게 쉬운 걸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겠죠? 비율만 알면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설명했거든? 구 모양의 풍선인데 선생님이 원처럼 그렸습니다. 구 모양의 풍선인데 원처럼 그렸고요. 반증기가 최초 2짜리가 있었는데 공기를 넣어가지고 반증기는 초당 2mm씩 늘어난다고 하거든? 단위를 뭐로 답을 쓸까? 나 센치 단위로 답을 쓸래요. 초당이라고 얘기했니?
난 이걸로 답을 쓸 생각입니다. 뭐 밀리미터로 바꿔도 되는데 그럼 숫자는 달라지겠죠? 답을 센치 단위로 쓰겠습니다. 최초의 원의 반지름값은 몇이었다고요? t초가 경과했습니다. t초가 경과하면 반지름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9에 대해서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반지름이 R이었을 때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9의 부피하고 9의 건널비는 수백 번 보니까 보통 외우고 있거든. 건널비가 누구라고요?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게? 아까 9의 부피 모르지 않았죠? 9의 부피가 누구예요 주어가?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못 들어서 그래.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지적 장애라고 얘기하니까 주저하는 거죠 지금. 주한이가 얘기해봐요. 알면 빨리빨리 얘기해 좀 얘기 안 해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분한 게 건널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값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건널비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건널비가 누구라고요? 이게 건널비인가요? 부피는 누구라고요? 이게 부피인가요? 이런 거 맞죠?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반지름 길이가 정확히 3이 되는 순간? 반지름이 3이 되는 순간이면 t의 값이 몇이란 얘기야? 네. 반지름이 3이 되는 순간과 t의 값이 5가 되는 순간은 똑같은 순간입니다. t가 5가 되는 순간에 변화율 값을 뭐라고 그러겠네요? 그럼 단지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t로 미분했습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이죠? 주요가 혹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중간에 딴 생각에 휩싸여 있었나요? 설명 못 듣고? 눈빛은 그런데? 다 들었나요? 자, 이현세의 값이 시간에 대한 건널비의 변화율인가요? 미분했습니다. 미분하면 누군데요? 소미분까지 같이 합시다. 네,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2가 앞으로 나가서 8파이가 됐습니다. 2 플러스 0.2t 이제 속의 거 괄호 속의 거 미분해서 0.2도 곱해야 되나요? 0.2 곱했더니 8이 누구로 바뀌죠? 1.6이라고요? 여기다 t값 대신에 뭐 대입한 게 답이라고요? 네, 시간 5를 대입한 게 답이라고요?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은 누구요? 단위가 문제다. 지금은 건널비 구하는 거야? 넓이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부피의 변화를 보라고 했으니까 미분하고 있습니다. 3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속미분했습니다. 속미분했더니 뭐가 돼? 0.8인가?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돼요?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9 곱했더니 7.2야? 단위는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집 이런 거 맞아요? 아. 너 지금 앞에 숙제 졸라 많이 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았었나요? 어떤 함수를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값을 미분할 때 바깥쪽의 함수를 미분하고 속의 값 그냥 쓰는데 그 속의 값 한 번 더 미분한다고요? 어떤 함수의 값이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미분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미분하고 안쪽에 있는 건 내비 둘 건데 반드시 속미분한 거 곱해줘야 돼요. 그 속미분 괄호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 이런 거 맞죠? 자,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건널비의 값도 시간에 대한 함수, 부피의 값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푼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가 가끔 좀 불편할 때가 있고 이번에는 다른 풀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설명했던 음함수의 미분법과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키겠지? 이게 건널비고 이게 부피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지름의 값은 2 플러스 0.2t인가요? 내가 필요한 거는 반지름이 3이 되는 순간에 건널비의 변을, 반지름이 3인 순간에 부피의 변을 필요한 거죠? 첫 번째 건널비의 값을 양변을 미분하려고요. 양변을 시간 t로 미분하겠습니다. 그 왼쪽은 s를 s로 미분하면 1인데 1 곱하기 dt분의 ds라고 쓰면 되겠죠? 오른쪽을 시간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른쪽 시간 t로 미분합니다. t로 미분한 게 누구죠? r로 미분하면 8파이 r인데 t로 미분했다고 이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하죠? 부피의 값도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좌변 값은 v를 v로 미분했을 때 1이지만 시간 t로 미분했으니까 여기 썼고요. 오른쪽 미분하게 되면 4파이 r 제곱이지만 r로 미분한 게 아니고 t로 미분했다고 흔적을 남겼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준 녀석의 값은 여기서 0.2라고 하는 거 있잖아. 0.2는 시간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율이 0.2인가요? 초당 0.2씩 반지름이 변한다고요? 이거 0.2잖아. 이 값은 3이라면서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3 대입하고 0.2만 대입하면 뭔데요? 이거 맞으세요? 마찬가지 3 대입할 거고요. 0.2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했더니 36파이, 0.2 곱했더니 7.2파인가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아예 시간에 대한 함수로 식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다면 있는 식 그대로 t로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든지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맞나요? 네. 질문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 아까 원 네. 방정식을 음함수의 미분할 때 네.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만 나오면 y로 미분했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나요? 네. 양쪽을 미분하게 되면은 요게 y 프라임인가요? 뉴트인 만든 표기 방법, 라이프니츠 만든 방법? 오른쪽은 EX인가요? 근데 이거 자체가 라이프니츠 하는 사람은 y로 미분하면 1인데 y로 미분한 게 아니라 x로 미분했어요. 라고 썼다고. 이 설명은 다 된 것 같은데? 어떤 문자가 오는 간에 그 문자로 미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r로 미분하면은 8파이 r인데 r이 아니라 t로 미분했어요. 라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숙제한 거 문제집 센수하게 보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한 것 중에 물은 거 이게 뭘까요? 자, 센수학 중에서 물은 거 쪽수 불러주세요.
104쪽이라고 들었습니다. 104쪽에 풀어야 될 거는 51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51번은 뭐 시그마도 있고 어려워 보인다. 3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을 접올린 그림이 절대값 fx인데 그 접올린 그림하고 상수함수 y는 n이 만나 생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k라고 하겠습니다. 니네 책은 이거 수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뒤에 an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네, 책에는 an이라고 써 있나요? 자, 일단은 3차 함수 fx의 그림을 먼저 그리려고 합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 극점좌표를 찾기 위해서 미분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3입니다. 빵 나오는 수익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인가요? 3차 함수의 그림 그렸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 점화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아이고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누구냐? 3분의 20? 그 다음 3대입하고 있습니다. 3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이건 대충 6점 몇인가? 그럼 x축의 값은 이런 데 있나요? 그걸 접올렸습니다. 그걸 접올리게 되면은 절대값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은 3,4라고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상수함수 n이라는 녀석과 교점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n값은 자연수입니다. 먼저 상수함수 1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a1입니다. a1이 몇이라는 얘기죠? 상수함수 2랑 만나 생기는 건 몇 개예요? 3이랑 만나는 건 몇 개예요? 4랑 만나는 게 몇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6이랑 만나는 녀석은 몇 개인 거지? 6이랑 만나는 건 4개니? 5랑 만나는 것도 4개인가? 근데 7하고 만나는 건 몇 개예요? 앞으로는 무조건 다 2개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10번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하는 녀석의 값은 6의 값이 3번 5의 값이 1번 4의 값이 몇 번이야? 그리고 2의 값이 몇 번이죠? 이거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2? 52번이 최고참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인가 혹시? 수희야 가가 무슨 말이야? 기함수?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죠? 원점 대칭. 기함수 무슨 참수죠? 네, 그래서 홀수창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3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내용은 최고참 개수는 알고 있는데 2차함도 없고 상수함도 없고 1차함만 있을 겁니다. 그 1차함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1차함의 값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플러스 ax 뭐 플러스 bx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내가 다음 단계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저렇게 잡았습니다. 미분해가지고 좀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저렇게 잡았거든? 3x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죠.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a인가요? 지금 주어진 함수의 값은 원점 대칭인 녀석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플러스 a에서 극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a에서 극값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에 대해서 접올린 녀석의 값이 2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그림 4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접올렸습니다. 그럼 접올리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 선이? 이게 y는 2라고요? 그럼 이 점 좌표를 주목하면 되겠네?
여기가 a, 2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의 값은 a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a를 대입했습니다. a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세제곱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 1 받겠나요? 그때 문제는 f한테 2 대입하라는데 fx의 정체가 1 대입했더니 요거가 여기다 2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 게 몇 번인가요? 이 주역이 푼 거 보니까 완전 열심히 했네. 기특하게.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5번이라고 들었고요. 진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금? 71번, 8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1번으로 봤습니다. 수희 너 지금 밀려있는 것들, 안 풀어진 것들 보고 시키고 있나요? 방치 상태 있나요? 뭐라고요? 언제요? 시험 끝나고요? 실수 K에 대해서 0,K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0,K에서 3차 함수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NK입니다. 제발 이거 좀 안 틀리면 안 되나요? 첫 번째, 접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똑같다고요? 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접점부터 과정을 또 이 문제 풀이 형태는 이제 안 틀릴 때 됐는데 이제 접점 좌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근데 그 접선의 값이 0,K를 지납니다. x한테 빵 대입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OT의 값은 소거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여서 t의 값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입니다. 이건 방정식입니다. 오른쪽에는 3차 함수하고 k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인 t 값이 접점의 개수가 되고 접선의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를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요.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빵하고인가요?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빵 대입했더니 빵입니다. 2 대입했더니 8인가? 검사해주세요. 2 대입하면 8 맞아요? 이것들 가보니까 산수는 동참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네? 맞아요? 자, 이제 상수함수 K의 값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K라는 녀석의 값이 1부터 10까지만 대입하라고요? K 값이 1이었을 때는 교점이 몇 개예요? 2였을 때는 7이었을 때는 8이었을 때는 9였을 때 1개, 10이었을 때 1개인가요? 그럼 2개의 녀석의 값이 1부터 7까지 그 다음 8이었을 때가 아니고요 3개였을 때가 1부터 7까지 2개였을 때가 8 하나 1개였을 때가 92개 이거만 보면 답이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는 좀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풀적인 게 85번 전에 몇 번이라고요? 85번 전에 몇 번이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잖아요. 자, 85번으로 가겠습니다. 진료가 근데 그 사이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있잖아요, 모르는 거. 아, 86이에요? 그럼 85로 먼저 가겠습니다. 주한이가 질문했었나? 네. 85번은 부동식입니다. 질문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저 부동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문제가 좀 특이하네. 보통 미수 k 값은 상수항에 있는 편인데 1창 앞에 미수 k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항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x보다 묶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1창에 k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양변 x로 나누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양변을 x로 나누게 하면 x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부동하면 바뀔까?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y축의 왼쪽에서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건 대칭축이 누구야? 아래 블록이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인 녀석이고 y축의 왼쪽에서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모든 점의 좌표가 다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건가? 제일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3을 기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k?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k가 제일 작은 값인데 그 마이너스 k 값만 0보다 하나팀의 모든 값이 다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k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거는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 몇 번인가요? 86인가요? 86번으로 왔습니다. 86번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fx 값은 4차 함수, gx 값은 2차 함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였을 때 n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식을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핵심은 이거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뭘 대입해도 이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이건 열린 부동식이잖아. 앞에 거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고 뒤에 거 풀어가지고 해를 갖다 구해서 두 개 모두의 공통되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잖아.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두 부동식은 모두 만족된다는 얘기네. 그럼 첫 번째 부동식을 먼저 풀려고요. 첫 번째 부동식 풀고 있습니다. 나 fx를 오른쪽 이항하려고 해요. fx가 최고차계에서 음수여서 오른쪽 이항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가 0보다 fx를 오른쪽으로 이항했다고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요? 두 번째, gx가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쌤은 요 12x 플러스 k를 이항하려고 해요. 12x 플러스 k를 이항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n-k인가? 얘가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동시에 만족했으면 좋겠어. 근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 k가 5개였으면 좋겠대. 근데 일단 두 번째 건 밥 먹듯이 푸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 2차 부동식 100%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된다. 자,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이게 판별식인가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K값의 범위는 n-18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요? 이거 풀어야 되겠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4차 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뭘 만족해야 돼? 제일 작은 녀석만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네, 최소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을 미분하려고요. 최소값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극점 찾고 있는 중이거든? 해가 누구야? 마이너스 1 말고 해가 있나? 이거 판별식 조세가 판별식이 누군데? 음수인가요? 판별식 음수니까 빵 되는 거 하나밖에 없나요? 빵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대충 이런 거라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값인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1 대입은 누구냐? 나의 바램은 제일 작은 K-8만 0보다 크는데요? 그럼 두 개 모두 만족하는 세값이 8부터 n-18까지 이 속에 정수가 5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8, 9, 10, 11, 12 n값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죠? 제가 잘 알겠어요. 8, 9, 10, 11, 12까지 와서 n값이 누구라고요? 그러지 마요. 주여가 그러지 말라고. 자, 그 다음부터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그럼 숙제 한 대까지 모르는 거 풀이 끝? 자, 남은 시간은 오늘 배운 속도와 거리 연습 좀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풀기 시작하세요. 대형점부터 풀어야지.